안녕하세요. 오늘은 재활의학과 전문의이자 또 마라토너이신 정세희 교수님의 글이죠. 길 위의 뇌의 일부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. 바로 달리기와 뇌 건강 사이의 그 흥미로운 관계에 대해서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게 단순히 몸을 단련하는 걸 넘어서 달리기가 우리 뇌 그리고 정신에는 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 핵심을 좀 같이 찾아봤으면 합니다. 이 자료가 교수님의 통찰이랑 경험이 잘 녹아있는 글이잖아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왜 달리기가 뇌에 중요한지, 또 이 편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뭘 놓치고 있는 건지, 그리고 왜 지금 당장 바로 지금 시작하는 게 좋은지 이 핵심 메시지를 좀 뽑아보는 겁니다. 네, 시작부터 아주 흥미로운 지점인데요. 우선 뇌가 그냥 생각만 하는 기관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계속 변한다는 거. 뇌가소성이라는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. 아, 뇌가소성요? 네, 정 교수님께서도 강조하시는 부분인데 뇌가 어떤 환경이나 자극, 특히 노력을 통해서 그 물리적인 구조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. 와, 그러니까 뇌가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우리가 뭘 하고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계속 바뀔 수 있다, 이런 말씀이시군요. 그렇죠. 그럼 달리기는 구체적으로 이 뇌가소성에 어떻게 기여를 하나요? 달리기가 일단 뇌로 가는 혈류량을 확 늘려주고요. 또 뭐 BNDNF 같은 신경 성장 인자, 이런 물질 분비를 촉진시키거든요. 네네. 이게 이제 신경세포 생성을 돕고 또 세포들 간의 연결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거죠. 근데 정 교수님이 특히 주목하시는 건 이런 생물학적인 변화가 단순 인지 기능, 뭐 기억력 같은 것만 좋아지게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. 아, 그 이상이군요. 네, 감정 조절 능력이라든지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방식 같은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. 이게 바로 달리기가 뇌의 건강을 위한 뭐랄까 아주 확실한 방법 중 하나로 꼽히는 이유입니다. 와, 뇌를 직접적으로 변화시키는 거 외에도 정 교수님 글을 보면 환자분들께 달리기를 권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. 약간 심리적인 부분 말씀이신가요? 아, 정확합니다. 그 신체 능력을 회복하고 인지 기능을 되찾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. 근데 그에 못지않게 오늘 내가 이걸 해냈다는 그 작은 성취감 있잖아요. 네, 있죠. 거기서 오는 자신감, 또 스스로를 좀 격려하고 다독이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 상태, 이게 주는 힘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다고 보세요. 정 교수님 글에도 보면 힘든 재활 과정에서도 달리기를 통해서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 분들 이야기가 종종 나오거든요. 이게 달리기에서 얻는 정말 값진 보상인 거죠. 근데 요즘 세상은 사실 이런 노력이랑은 좀 거리가 멀어지는 쪽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해요. 뭐든지 좀 쉽고 빠르고 편하게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잖아요. 맞아요. 정 교수님은 이걸 편리함의 덫이라고 표현하셨던데요. 아, 네.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. 편리함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, 당연히. 근데 그 편리함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건강처럼 반드시 노력이 필요한 영역에서조차 자꾸 쉬운 길만 찾으려는 태도,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. 그렇죠. 정 교수님의 메시지는 아주 명확해요. 자신의 노력, 습관의 변화 없이는 절대로 건강을 얻을 수 없다. 건강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. 그런 편리함의 덫에서 벗어나는 한 방법으로 저는 그 가장 원초적인 행위, 달리기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. 스마트폰이나 다른 도구 없이 오직 내 몸, 내 의지만으로 움직이는 경험이니까요. 바로 그 점입니다. 걷고 달리는 행위는 우리 몸의 감각, 그러니까 호흡이라든지 심장박동, 근육의 움직임 같은 것에 온전히 집중하게 만들죠. 네. 디지털 화면 너머의 세상에서 잠시 벗어나서 아, 내가 살아있구나, 이걸 느끼고 또 목표 지점까지 갔을 때 그 순수한 성취감, 이걸 맛보는 아주 기본적인 경험인데 요즘 이런 경험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. 이런 유산소 운동, 특히 달리기가 심장이나 폐기능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신체 조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셨잖아요. 혈관, 근육, 대사 시스템까지요. 근데 더 흥미로웠던 건 정 교수님이 달리기를 통해서 감정이 정화되고 감수성이 다져진다고 표현하신 부분이었어요. 마치 울고 난 뒤처럼 후련해진다는 비유,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. 네, 감정 조절과 관련해서 망각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셨죠.
보통은 기억력을 좋게 하는 데만 관심이 많잖아요. 그렇죠. 잘 기억하는 거요. 근데 정 교수님은 때로는 잘 잊는 것이 정신 건강에 필수적이라고 말씀하세요. 달리기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추고 뇌 활동 패턴 자체를 변화시켜서 어떤 부정적인 기억이나 감정에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얽매이지 않도록 도와준다는 설명입니다. 기억만큼이나 건강한 망각 능력도 중요하다는 아주 중요한 통찰이죠. 아, 그래서 오늘의 달리기는 미래의 약이다 라는 정 교수님 말씀이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. 이게 그냥 비유가 아니라 진짜로 미래의 건강을 위한 투자다 이런 거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오늘 우리가 꾸준히 해둔 운동은 단순히 현재의 체력을 비축하는 걸 넘어서요. 나중에 혹시 병에 걸렸거나 좀 힘든 일을 겪었을 때 그 회복 과정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. 와, 정 교수님 표현을 빌리자면 내일의 나에게 기대지 말고 오늘의 내가 해주자. 그리고 오늘의 달리기는 나이든 내가 병에 걸렸을 때 쓸 약이다 라고까지 강조하시거든요. 그러니까 핑계 찾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미래의 약을 준비하라는 그런 권유인 거죠. 마지막으로 정 교수님은 병이나 어려움 자체를 꼭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는 시각도 제시하셨어요. 오히려 그걸 통해서 삶과 건강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는 좋은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다고요. 네, 그것도 참 중요한 관점이죠. 살면서 어려움을 아예 피할 수는 없잖아요, 그렇죠? 그렇죠. 중요한 건 그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하느냐는 건데 네. 정 교수님은 마냥 쉬운 길만 바라기보다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좀 이겨낼 수 있는 몸과 마음의 힘, 뭐랄까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죠. 이걸 기르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. 그리고 달리기는 이런 내면의 힘을 기르는 아주 훌륭한 수련법이 될 수 있고요. 네, 오늘 정세희 교수님의 글을 통해서 달리기라는 이 행위가 우리 뇌와 마음 그리고 미래에까지 정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. 편리함에 그냥 안주하기보다는 역시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얻는 건강의 가치를 꼭 기억해야겠네요. 네, 정 교수님의 말씀처럼 오늘의 운동이 미래의 약이라면 여러분께서는 당장 내일로 미루지 않고 여러분의 미래 약을 준비하기 위해 아주 작은 것이라도 시작해 볼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? 그리고 또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어려움들 앞에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지켜줄 힘을 어떻게 키워나가실 건가요? 이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.